원형질의 성분과 특성, 원형질의 구성 원소. 여기서 이제 원형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김에 생명체는 원형질하고 두 가지로 어디다 쓰지? 여기다 원형질과 후형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건 생명체 중에서 살아있지 않은 것은 후형질, 살아있는 것은 이제 원형질이라는 말씀인데 머리카락을 생각해보자. 이거 살아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손톱도 마찬가지로. 근데 피부는 살아있잖아. 이런 걸 원형질,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은 우리 후형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원형질에 구성하는 원소는 CHON 중에서도 대부분은 CHO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요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탄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심, 가장 메인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유기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무기물이란 말도 들어봤지? 는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한 물질은 무기물, 탄소를 갖고 있으면 유기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면 있을유,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없어요. 이렇게 본다라는 거. 그리고 물은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바로 물과 유기물을 구성 원소, 원형질의 구성 물질로 잡는다라는 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 아까 했지만 유기물을 탄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탄소화합물이라는 말로도 쓰는 거지. 그래서 탄소화합물, 유기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면 뭐해? 써먹으려고 해야지. 출제 빈도수로 봤을 때는 1등이 핵산이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그리고 2등이 단백질이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3등이 되어진다라는 거까지 잡아주시면 출제 빈도수를 따지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공부할 때도 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 그리고 슝 나와서 오타가 있어. 비율이 크다라는 말을 오타니까 비열이라고 말을 좀 바꿔주시고 비열. 그래서 일단 물은 어떠냐면 원형질의 거의 7~8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요 두 아이를 묶어 볼게요. 누구를 묶을 거냐면 비열이 크다라는 말과 기화열이 크다. 비열이 큰데 체온 유지에 쓰이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상승을 방지한대요. 뭔 말이냐면 이걸 알면 돼. 비열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1g을 1도씩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열. 그러면 1g을 1도씩 올리려면 많은 열, 즉 여기서 다시 한번 비열이 크다 라는 말의 뜻은 이 말이지, 많은 열이 필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지. 그러면 이걸 다시 바꿀게. 그런데 내가 1도씨를 올리고 싶어. 그럼 열이 많이 들어와야 돼. 반대로 가자. 1도씨를 낮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많이 빼야겠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잘 된다는 거야, 온도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잘 안 되지. 겨우 올라가고 겨우 내려오니까 안 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비열이 커요. 물은 그러기 때문에 내 몸을 유지하는 데 많이 쓰인다는 거까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용해성이 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해성이란 의미는 녹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녹여요. 그래서 용매가 사전적 의미인데 용매가 뭐냐면 녹이는 물질 이라고 하기 때문에 용해성이 커, 잘 녹여, 용매로 좋아. 그럼 요거 나온 김에 또 요렇게 반대로 용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얘는 뭐가 되면 녹는 물질 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잘 녹기 때문에 어디론가 태워보내기가 수월해져요 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요거를 갖고 디테일하게 언급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자주 나오진 않고 이제 외워주시기만 돼요 라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탄수화물은 알겠지만 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도당이 한 개 있어서 단당류, 포도당이 2개로 되어져 있어 이당류, 여러 개로 되어져 있어
다당류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정도 이 단당류들이 결합을 하면 이당류가 되고 이당류가 여러 개 결합하면 다당류가 되겠지. 그때 결합을 우리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외우셔도 돼요. 뭐 당장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고유 명사기 때문에 시험 때 고등학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됐을 때 그때 외워도 되는 거고 당장은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단당류의 종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의 종류는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달라져.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설명을 해서 화해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안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선생님이 프린트 수업할 때 어떻게 해주실 거냐를 잘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 다음에 엿당, 설탕, 젖당 이거 다당류는 종종 나와. 어떻게? 녹말과 글리코젠을 좀 묶어줄까요? 녹말과 글리코젠 이렇게 좀 묶어주세요. 왜 묶으라고 했냐면 공통점이 저장을 해. 녹말도 저장이고 글리코겐도 저장인데 식물이 저장을 하면 녹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동물이 저장을 하면 글리코겐이라고 표현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녹말과 셀룰로스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었을 때 둘 다 공통점은 식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써볼게. 둘 다 식물이긴 한데 얘는 일단 전제 조건 식물 인데 얘는 저장에 쓰일 때는 녹말 얘가 세포벽에 사용이 돼.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셀룰로스라고 표현한대요. 오케이, 요 정도 하나는 살짝 좀 써주도록 하십시다. 됐고요. 살짝 끊었다가 다시 가십시다.